네, 시청자 여러분, 동방메디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15일 11시 8분인데 제가 동방메디컬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갔다고 해갖고 제가 1,800원에 매수가를 잡아놓고 눌렸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홀딩을 하는 동방메디컬의 명분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성을 가져가려면은 이 재료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K미용이나 K뷰티로 봤는데요. 이번에 눌리는 걸 보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거시적인 것부터 종목적인 부분까지 좀 봤는데, 이거를 전략을 어떻게 바꾸냐면 개별 이슈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명분의 지속성이 개별 이슈로. 근데 지금 자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의약품 관련된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의약품을 지금 묶어가지고 반도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기업들을 도와줄 거다,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가지고 모티브링크도 살짝 올라오고 현대차도 갭이 좀 떴었는데, 아직까지 검토고 시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액이 없잖아요. 주가에서 불확실성은 좋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의약품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는 사실 자동차랑 뭐 묶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때문에 쉽게 관세를 크게 매기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있는 거였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의 생명이랑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아무리 트럼프라도 건들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동방메디컬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1등이 아니라 국내 유일한 한방침 보유 회사입니다. 그것도 일회성. 그리고 제가 좀 잘 관심이 없었는데 자리를 지키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꾸 수상해서, 이 좀 뭔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나라고 했는데, 봤던 미국의 한방침 시장, 이게 2027년까지 성장성이 꽤 높은데요. 한방침을 가지고 상장한 기업이 동방메디컬이죠. 이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보시면 네이버에다가 한방침 규모라고 쳐봐도 사실상 동방메디컬 관련된 내용밖에 안 나와요. 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얘가 상장할 때도 조금 기대감이 있긴 했었죠. 미국의 한방침 뭐 그런 거 관련돼서 뭐 할 거다, 뭐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상장했던 날 장대 음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좀 뒤로 밀렸는데, 이게 관세 관련돼 가지고 의약품이랑 묶어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한방침이라는 게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도 사실상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의약품 같은 경우를 분류를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단계별로 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FDA 기준으로 했을 때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로 나뉘는데, 이 규정도 우리나라랑 다르고, 그리고 동원메디컬 주요 필러 매출이 지금 2024년 들어가지고 22%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필러 같은 경우에는 동방메디컬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기만 해도 이게 4등급입니다. 4등급이면은 최고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FDA에서 확실하게 검수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의료기기 때문에, 만약에 의약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관세 관련된 분류를 따진다 그래도 아마 이거는 관세 대상에서 빠지기가 힘들 겁니다. 대신에 매출 규모를 봤을 때 필러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단 한방침은 계속 꾸준하게 30%대, 그러니까 최고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도 법인이 있고, 물론 이제 100% 자회사는 아니지만 60%짜리 기업을 통해 가지고 한방칩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필러 내용도 있고, 하여튼간에 정확하게 뭔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찾아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국내 상장 기업 중에 유일한 한방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크고 2027년까지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걸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부과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K뷰티랑 K미용 자체가 지금 관세 프리라고 해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동방메디컬을 갖고 왔던 그 명분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분이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부분으로 명분을 가져가 보자.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은 제가 이제 그냥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그냥 타점 보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시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명분의 지속성이 더 괜찮아져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동방메디컬 꾸준하게 보셔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상장하고 나서 지금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다 할 뉴스가 나온 게 없죠. 최근에 뭐 나왔던 게 브라질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생산기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수출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 한방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적이 아직 없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그로 진짜 끌었거든요. 동방메디컬 한방침이 뭔데? 저 뭐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덕분에 이제 그거 알게 됐었던 부분이었고, 다만 미국 시장에 이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요 캔들을 보고 제가 알아본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저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정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아날로그로 다 찾아야 돼요. 진짜 손수 다. 그만큼 제가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체크가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 시장에서만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식 트레이더고 여러분들도 매수매도를 하는 주식 트레이더면은 최소한 불확실성이 애매하면 안 되잖아요. 기대감이 확실히 있다던가 성장 전망이 확실하게 있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지 이 종목을 끌고 가는 명분의 지속성이라는 게 충족이 되고 저희가 종목을 끌고 감으로써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얘가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얘가 지금 저점을 상승시켰고 지수가 눌리는 데 비해 가지고 K뷰티, K미용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지금 거래량이 별로 실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수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안 올라가는 종목들 태반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신규주들 강세인가? 아니요, 애매합니다.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뭐가 정리된 게 있나? 애매합니다. 그럼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얘네가 갖고 있는 명분, 그리고 그 명분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지속성에 대한 내용의 시장 전망까지 3박자가 된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방메디컬은 관세 관련된 내용보다는 좀 더 개별적인 이슈로 바라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다가 매물대를 다 그려놨기 때문에 매물대적인 기술적 분석은 차차 얘가 더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재료나 뉴스가 분출이 돼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얘를 기준봉으로 할 수 있는 게 얘랑 얘 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직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워줄 만한 어떤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동방메디컬의 세력주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좀 볼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세력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주식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겠죠.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종목을 선별할 때는요, 이 종목이 세력주인지 아닌지 일단 그거부터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세력주랑 작전주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전주랑 세력주랑은 다른 겁니다. 세력주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작전주만 잠깐 보시면요, 주식을 감독하는 데가 있죠.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얘네는 주가 펌핑이 이상하게 된다거나 희한한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종목들을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작전을 치고 싶은데 얘가 원하는 게 100%, 200%가 아니라 금액적으로 100억을 투자했을 때 적어도 400억, 500억을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가 펌핑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럴 경우에 얘네한테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이 덜 나야 되고요. 거래량이 낮고요.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주랑 세력주는 아예 차트 모양이 달라요. 제가 하고 하는 거는요, 작전주가 아닙니다. 세력주예요. 그렇다면 세력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제가 주식한 지 11년 됐는데 유튜브 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종목이 크게 수익이 난 게 50% 정도 수익이 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랑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맞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아직까지 매도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세력주의 조건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수급대장이잖아요. 앞에도 매매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치우고 보시면 제가 DSC 인베스트 영상을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제가 한 첫 번째 영상은 3월 24일이죠. 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거래량이 터졌던 애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점상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다면은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게 맞죠. 그럼 두 번째,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 가격을 어떻게 지켜줘야 될까요? 여기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다 매물대고, 매물대는 거래량이 터져서 거래 대금이 터진 캔들이 중첩되는 곳이 매물대입니다. 매수든 매도든 거래량이 터진 그 가격대, 그게 매물대인데요. 이 매물대를 설정하는 이유는 지지라인이 될 수도 있고 위에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항대를 뚫으면 우리가 원하는 매도하는 타점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24일날 요날 얘기했으면은 이 지지라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실관계 전 기록이 다 있잖아요. 영상으로. 3월 26일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최저가 4,200원 라인을 일단 그어드렸고요. 이날 그은 거고요. 3월 26일 날.
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땡큐고, 4,200원이라는 선을 그어드린 다음에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땡큐고라고 했다는 거는 뭐냐,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가격을 지켜줬나요? 4,200 라인 가격을 지켜줬죠. 자, 그렇다는 거는 세력주가 맞다 틀리다 조건 1, 2를 다 된 겁니다. 세 번째 조건, 재료나 주도 섹터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DSC 인베스트펀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죠? 프리우사 AI 메타 인수설 관련돼 가지고 앞에 점상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재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프리우사 AI가 메타랑 협상을 안 한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가격을 지켜줘요. 4,200원을 안 깨고 지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또 분출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6,150원이라는 가격했을 때 저희 매수가 대비 46%라는 수익이죠. 아직 안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재료가 원래 프리우사 AI였는데 이거 지금 일자리 테마로 올라갑니다. 지금 주도 섹터가 뭐죠, 여러분들? 6월 3일 날 대선이 결정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공통정책인 저출산이랑 일자리랑 이 두 가지가 지금 선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주도 섹터로 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수급이 들어와서 가격을 지켜준 다음에 재료는 지금 소멸이 됐는데 다른 새로운 재료로 주도 섹터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 3박자가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매도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주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 말고 TXR 로보틱스는요? TXR 로보틱스도 보시면 영상 많죠?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50%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요것만 사실 체크를 해볼게요. 3월 27일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3월 27일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주주가 됐겠지. 무슨 말인가?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다 이 뜻입니다. 예, 매수 타점을 보냈다고 하죠. 디테일한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패스하고 일단 사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죠. 4월 1일 4월 1일이죠. 여기서 매도를 오늘 했습니다. 아까 50% 이상 매도하시라고 반만 팔았죠.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서 팔았을까요? 마지막 매도한 거는요, 정리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고 영상만 따로 녹화를 했습니다. 보시면 4월 2일 10시 2분이라는 거 보이시죠? 제가 뭐라 그러는지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남은 비중 50%는 언제? 오늘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남은 비중 50% 매도했다고 나왔죠. 자, 그럼 TXR 로보틱스는 조건에 부합을 할까요? 1번 수급이 들어와 있다. 신규 상장날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졌죠. 수급이 들어와 있죠.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 최저가 17,620원 거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한 거였고요. 재료가 주도 섹터와 함께 가야 된다. 이때 여러분들 무슨 이슈가 있었죠? 산불이었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갖고 왔던 재료는 뭐였는지 아세요? 중국에 있는 회사랑 같이 산불 로봇, 산불 대응 로봇이었어요. 그 내용 때문에 주도 섹터와 함께 같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5일 만에 54%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세력주입니다, 여러분들. DSC 인베스트먼트랑 TXR 로보틱스 두 개만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주가 뭔지 보여드린 겁니다. 조건에 딱딱딱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력주의 조건에 부합을 하는 건가요? 제가 보내는 타점들은요, 이 매수 타점, 기술의 타점이라고 그러죠. 기술적으로 세력들이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고요. 예술의 타점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주도 섹터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도 섹터인지 그런 걸 알아야 매도를 할 때 여기서 매도 안 하고 여기서 반 정리하고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날 왜 매도를 안 했는지 아십니까? 이날 산불이 안 꺼졌는데 눌림이 나왔고요. 이 다음날은 재료가 안 붙었는데 산불이 안 꺼졌고요. 그리고 이날은 산불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재료가 또 붙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뉴스만 나왔고요. 산불은 거의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의 타점이 예술의 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력주를 매매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타점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보여드렸어요. 재료를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요. 이 재료는 주식에서 뉴스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 뉴스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주도 섹터, 어떤 주도 섹터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산불이었다가 산불 끝나니까 탄핵 심판이 있었고, 탄핵 심판 끝나니까 정태주를 옮기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일정들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있고 예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정답을 갖고 계십니까? 위에 보이시는 010-7666-8354 여기다가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문자 한 통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뒤로는 타점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타점이고 세력주들을 하고 있는 그 타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리딩도 아니고요. 강제성도 없고요. 자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한 통 보낸 다음에 그냥 타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주 조건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운영해 나가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기간, 이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거 버티실 수 있겠어요? 확실하게 지켜주는 부분이 있고 조건들에 부합한다고 하면은 버틸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매매를 하는 주식 트레이더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는데 크게 도움 되시라고 010-7666-8354에다가 문자로 수급이라고만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수급대장이잖아요. 그리고 전 앞으로 10만 목표입니다. 구독자 함께 하셔야죠. 그동안 영상으로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건데 그 종목들이 다 세력주일 텐데 함께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지금 현재도 109%긴 한데요. 아까 10,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타점을 보내드렸고 플러스 140%에서 전량으로 저는 매도를 했고요. 구독자님 분들한테는 이제 더 끌고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10% 정도만 남겨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가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 DSC 인베스트먼트 영상에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포트폴리오를 세력주들 위주로 수급이 박혀있는 놈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50%짜리 뭐 난무하죠. 40% 넘는 것도 벌써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만큼 세력이 있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끌고 갈 때 그 명분의 지속성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안 박히면 말짱 꽝이죠. 근데 재료가 좋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급이 박힙니다. 그 수급이 박혔던 재료를 재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재료를 기반으로 다른 새로운 재료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동반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없죠. 상장 당일에 IPO를 추진했을 때 그때 얘네가 어떤 한방칩을 가지고 필러도 하고 있고 관련돼 가지고 상장까지 해서 미국에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 그 내용들이 이제 슬슬 재료로 뉴스로 둔갑해 가지고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세력 입장에서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체크해 주시고 다른 종목들도 영상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010-7666-8354 수급 전송해 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동방메디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